여러분 지금 제 손에 5,000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이 돈으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2시간 걸려서 최저가 상품을 찾아 구매하기. 두 번째, 지금 당장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하고 남은 2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쉬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만약 첫 번째를 선택했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5,000원을 아끼면서 실은 훨씬 더 큰 것을 잃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왜 통장 잔고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느끼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둘째, 가난한 태도를 버리는 순간 나타나는 3단계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흔히 가난을 숫자로만 생각합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월급이 얼마인지. 그런데 현실에서 정말 무서운 가난은 따로 있어요. 바로 선택권을 스스로 줄이는 심리 상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결핍 모드라고 부릅니다. 하버드대 행동경제학자 샌딜 멀레이너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결핍을 느끼는 사람의 뇌는 실제로 다르게 작동한다고 해요. 마치 컴퓨터에 램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손해볼까 봐 계산에 매달리고 선택 앞에서 위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모드는 실제 돈의 양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아도 결핍 모드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연봉 3천만 원이어도 여유로운 사람이 있죠. 차이는 뭘까요? 바로 태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태도는 버리는 순간부터 변화가 즉각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치 스위치를 누르는 것처럼요. 가난한 태도를 버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시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가난한 태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시간보다 몇천 원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최저가 찾느라 2시간 검색하고 배송비 아끼려고 동선 꼬이게 움직이고 피곤해도 돈 아끼는 게 미덕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죠. 그런데 이 태도를 버리면 뭔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5,000원 더 내고 바로 해결하고 남은 시간에 휴식하거나 공부를 하게 돼요. 에너지를 보존하는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늘 바쁘다는 말이 사라지고 본업의 집중도와 퀄리티가 눈에 띄게 올라가요. 그리고 시간이 갑자기 늘어난 것 같은 착각이 생깁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시간은 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여전히 24시간이에요. 달라진 건 단 하나, 시간을 귀하게 쓰는 태도가 생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의 변화가 실제로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선택은 돈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심리적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요. 5,000원이라는 숫자보다 그 5,000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더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 주변 사람들까지 바꾸니까요. 가난한 태도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만듭니다.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래, 부모님이 도와줬잖아, 운이 좋아서 된 거지. 이런 생각들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외부 귀인이라고 불러요. 내 문제의 원인을 항상 바깥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결핍 모드에서는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인정하면 내가 초라해지니까요. 그런데 태도가 바뀌는 순간 질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운 좋네라는 생각 대신 저 사람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지? 어떤 선택을 반복했을까? 나도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결과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주변의 적이 사라지고 대신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 정보가 흐르고 기회가 흐르고 연결이 흐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생깁니다. 운은 혼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그리고 사람은 에너지가 맞는 사람에게 모이죠. 결핍 모드의 사람에게는 결핍 모드의 사람이, 풍요 모드의 사람에게는 풍요 모드의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게임 체인저는 세 번째 변화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미래 자체를 바꿔버리거든요. 가난한 태도는 늘 이 질문에 갇혀 있습니다. 이거 100% 성공해?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불러요. 변화가 주는 불확실성이 너무 두려워서 지금 상태가 불만족스러워도 계속 그대로 있는 거죠. 안전한 선택만 반복하고 실패 가능성 앞에서 움츠러들고 때가 아니야 라는 말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때는 영원히 오지 않아요. 태도를 바꾸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 확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남는 게 있나를 봐요. 이 프로젝트가 망해도 배움이 남을까? 이 도전이 실패해도 경험이 쌓일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는 순간 행동의 폭이 완전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배움이 쌓이고 경험의 복리가 생기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회가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인다고요. 인생의 불확실성이 위험이 아니라 소액의 원천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
바로 이때가 진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변화를 봤습니다. 시간을 귀하게 쓰는 태도, 남 탓에서 해결로 전환하는 시선, 그리고 확신에 투자하는 배짱. 이 모든 변화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이 정도 대우는 받아도 되는 사람이다. 이 인식이 생기는 순간 선택이 넉넉해지고 마음이 급하지 않아지며 삶의 톤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걸 자기 가치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가치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실제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고 더 높은 성과를 낸다고 해요. 가난한 태도를 버린다는 건 돈을 막 쓰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예요.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내 가능성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그럼 오늘부터 뭘 하면 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가장 싼 것 말고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기준으로 딱 하나만 선택해보자. 예를 들어볼게요. 컵라면을 먹어도 싸니까가 아니라 오늘 이게 정말 먹고 싶어서 선택하는 거예요. 카페에 가도 제일 싼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오늘 내가 진짜 마시고 싶은 음료를 고르는 겁니다. 이 작은 선택 연습이 쌓이면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나를 존중하는 감각이 돌아오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며 인생의 선택지가 조용히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오랫동안 결핍 모드에 있었던 뇌가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요.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내 인생이 막혔던 이유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였구나. 오늘 결핍 모드에서 딱 한 단계만 나와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을 전하며 마무리할게요. 부는 현명하게 준비된 마음의 딸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난은 통장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을 조금만 더 귀하게 대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